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크리미웰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 100세 시대라고 늘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이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이 4,000명이 된답니다. 4,000명. 독 90세까지 내려가잖아요. 90세 이상까지 내려가면은 무려 15만 명. 그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다 어디 계실까요? 주변에서 잘 못 뵙죠? 저희 아, 집에 한 분 물어봤어요, 계세요. 내가. 아, 한 분 계세요? 네, 나 저희 안 물어봤어. 할머니. 아, 우리 어머니.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8, 9년은 침대에서 누워 보내는 맞아요. 게 대다수라고 네.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 이게 암이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무서운 게 유병장수라고 해요. 아, 네. 또 돈도 없으면 네. 무전장수. 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네. 그래요. 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자, 새해가 되면요,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살이 안 빠집니다. 이걸 바로 나이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자, 나이살에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명의부터 만나보실까요? 고혈압, 고혈당, 심근경색의 뇌졸중, 암과 치매까지 40대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갱년기, 나이살입니다. 몸이 간 수치고 얼굴에 안면 홍조에서 완전 디비지 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 나가면 날 얼굴로 다 보고 흉을 볼 것 같아가지고 집안에만 있었어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고지혈증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헬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또 뭐 저녁으로 안 먹고 굶기도 해보고 뭐 쉽게 안 빠지대요. 또 나태해지니까 또 살이 찌고 그게 연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막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식이요법 같은 거 해도 계속 또 요요가 생기고 또 이러더라고요. 문제는 좀처럼 빼기 힘든 뱃살과 나이살. 살이 찐 이유도 빼는 방법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 100세 시대 만병의 근원 나이살을 잡아라. 버드나무 한의원 나성훈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버드나무 한의원 나성훈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면 네. 이제 병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살부터 좀 뺍시다. 살. 맞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빼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러죠. 나이살이라 안 빠져요.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빠지기 힘든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 나이살 자체가 만병의 근원이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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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드시는 말씀이 네. 나이살 좀 빼라, 뱃살 빼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나이살을 방치하면 네. 온갖 성인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셔도 음흠.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좀 빼셔야겠어요. 그렇죠. 예. 혈압, 당뇨가 있어 가셔도 살을 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코골이라도 살부터 빼셔야겠습니다. 이런 맞아, 이야기를 맞아, 하죠. 맞아, 맞아. 예. 왜냐하면 혈압이든 당뇨든 모든 이 성인병의 원인이 네. 뱃살, 즉 나이살 때문인 것이죠. 네.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관찰해 보면 네. 첫 번째가 암입니다. 아. 두 번째가 심장병, 네. 세 번째가 중풍 같은 뇌졸중이죠. 네. 다섯 번째가 당뇨, 열 번째가 혈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인병의 70%, 사망 원인의 70%가 그 뱃살이 유발하는 성인병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 단순히 뭐 예. 뱃살 보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갖 성인병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꼭 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이살이 어떻게 사망률의 예측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구나. 근데 나이살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예. 뭐죠? 뱃살? 뱃살이에요, 아, 뱃살. 맞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네. 아니, 지금 여기서 뱃살 얘기를 할 사람이 할 별로 없네요. 박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이 중년에 자꾸 뱃살, 이거 큰 문제죠? 네. 네, 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온갖 성인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이 뱃살은 가만히 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각종 나쁜 호르몬하고 네. 염증 물질을 일으킵니다. 뱃살이. 네, 그 염증 물질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질환도 일으키게 되고요. 네. 굳어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생명을 위험하는 병이 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중년 이후의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게 관절하고 그리고 뭐 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 체중이 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허리병이 많아지죠. 허리. 네.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왜? 네. 부담을 이렇게 계속 척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들은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그렇죠. 무릎겠죠. 예. 맘 먹고 체중을 5%만 줄이셔도 네. 무릎 통증이 한 50% 정도 적어진다니까 네. 정말로 네. 무릎, 허리 관절 살리시려면 나이살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것보다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네. 암을 유발하는 것이죠. 네. 실은 암, 치매 같은 것들도 이 뱃살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많이 네.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나이살이 찌고 지방이 많아지면 암 세포들이 빨리 크고 네. 많이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기는 암이 위암, 네. 대장암, 네. 간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네. 내 몸 안에 있는 뭐 시한폭탄이죠. 뭐. 그러네. 아, 몸무게하고 대장암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네, 뱃살이? 아무래도 대장암 지난번에 뭐 우리 대장암 학회에서 이야기했지만 네. 이렇게 러브 핸들이라고 뱃살 네. 중에서 이게 튜브처럼 된 게 아, 이 있잖아요. 손에 머핀, 잡히는. 머핀. 네네네. 연기 잡으면 이렇게 잡히는 게 러브 핸들. 네. 그것이 대장암의 원인이자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사실 뭐 뱃살이 동맥 경화도 말씀하셨고 관절도 얘기를 하셨지만 암까지 유발한다는 건 사실 좀 충격적인데요. 그 정도로 뱃살이 나쁜 건가요? 뭐 뱃살이 애교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네, 네. 아니 이거 이제 저 아나운서 같으면 애교지. 네, 이제 네. 내가 하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네. 이 복부의 내장 지방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아, 설명 잘하신다. 예, 이게 예. 뱃속에서 예. 끊임없이 염증 물질 같은 거를 일으키거든요. 네. 제가 한번 실체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컵 안에 있는 이 양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걸 구워 먹을 때 나오는 돼지 기름을 네. 붙인 겁니다, 실온에. 아 그래요? 아, 사실 저는 캔들인 줄 알고. 아니. 지금 지금 알았어. 준희 씨 앞에 있잖아, 이거. 네네네. 예. 이게 삼겹살 먹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삼겹살 먹고 식으면 이렇게 왜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지방. 아, 이거 손에 묻어. 이게 잠깐만 이게 몇 인분이에요? 와. 그래서 예. 이게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온갖 피를 지저분하게 하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음. 그러니까 심장 혈관으로 가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거고요. 네. 뇌에 가서 계속 침착이 되면 치매 같은 것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지에 가서 있으면 뭐 천식 같은 것들 유발을 하고요. 예. 실은 정상 세포를 계속 염증으로 자극을 하면 이것들이 뭐다 암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들은 뭐가 문제냐면 네. 우리 몸의 노화를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 이것이 바로 성인병 그리고 뭐다 우리 노화의 주범인 것이죠. 아니 그러네. 나 아침에도 사실 삼겹살 구워 먹고 왔거든요.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요? 네. 너무 어. 삼겹살 많이 와가지고. 오. 근데 지금 이런 게 제 몸에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 너무 충격적인데. 아 근데 먹을 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제 충격적인데요. 근데 네. 이런 내장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면 이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좀 증상들이 있을까요? 자각 증상.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장 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이것이 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쪽에도 염증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느껴지는 전신 증상 1번은 붓기입니다. 붓기. 붓기. 예, 순환을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네. 아침이라서 잘 붓는다, 네. 붓는 것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전신에 염증이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아, 예. 두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성 피로죠. 피로. 네. 아유 뭐 이유도 없고 검사에도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 피곤하다. 이런 분들도 이런 전신 염증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배설이 잘 안 되니 네. 변비가 잘 오기도 하고요. 네. 누구 왔는데 시원하지 않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사가 떨어지면 사람이 뭐다? 기운이 좀 다운되고 우울증 네. 같은 게 오기도 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전체적인 대사에 꾸준히 영향을 주면 네.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잠이 맞아, 들기도 맞아. 어려운 분이 있고 또 어떻게 자고 나도 깨어나지 않고 작은 소리 자꾸 깨고 이런 네네. 것들이 염증으로 인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전신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이 원인이 뭐다? 내장 지방, 즉 나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처음에 몸이 붓고 네. 피로감이 계속 들고 네. 그리고 아까 대변. 변이 좀 시원치 않으면 네. 이 나이살 때문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 나이살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원장님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살 찔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나이살하고 네네. 일반인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뭐 맞습니다. 젊은 분들도 살찐 체격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살하고는 달라요? 젊은 살하고 나이 살하고는 달라요? 다르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나이살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찐 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거는 찌는 부위도 다르고 성격도 어허. 다르고 일으키는 위험도 다릅니다. 오. 네. 첫째로 같은 네. 지방으로 쌓이는 부위가 전혀 다르거든요. 오. 왜냐하면 뱃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첫째로 복부에 쌓이는 피하 지방.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배를 만져봤을 때 접히는 부위 있죠. 예. 네. 이거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입니다. 예. 주로 20대가 찌는 뱃살은 피하 지방이죠. 예. 이것들은 비유를 하자면 삼겹살 이렇게 우리 구우면 예. 그 끝에 있는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지방 같은 부위죠. 그거 맛있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 그런데 목욕살, 40대 목욕살. 이후에 찌는 요 나이살은 예. 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 보면 예. 이렇게 마블링된 부위 있죠. 아. 네, 살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예, 예, 즉 예. 내 소화기라든가 내장 주변에 쌓여 있는 이런 것이라 보이진 않지만 이것들이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도 일으키고 온갖 성인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20대의 뱃살은 뭐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거는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몸매의 적이지 네. 미용의 적이지 건강의 적은 아닙니다. 어. 그러나 40대 이후에 뱃살이 계속 나온다? 네.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강의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아. 근데 사실 20대 때 뱃살 나온 분들이 네. 40대가 쭉 갖고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빼야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특히 예. 더 위험한 것은 예. 10대 성장계진 그러니까요. 지방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어른이 돼서 살이 찌더라도 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어릴 때 특히 초경 이전에 찐 살 같은 경우들은 초경을 하고 가슴 발육, 힙 발육하면서 지방세포 개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개수가 훨씬 많은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우리 문문의 아나운서님은 스펀지를 몸에 10개, 예. 저는 50개를 달고 같이 수영장에 갔다. 예. 나오면은 몸에 스펀지 10개 달고 있으면 10개만큼 물을 머금습니다. 예. 근데 저는 50개 달고 왔으니까 50개만큼 물을 머금잖아요. 예. 지방세포 개수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지방세포가 어릴 때부터 많았던 분들은 잘 찌죠. 예. 똑같이 먹는데 억울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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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릴 때 통통한 소녀들은 계속 20대, 30대 중년이 되면 이 네. 체중으로 네. 뱃살로 고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체지방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도록 네. 관리해 주는 것은 성인대 다이어트보다 훨씬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부모님들도 약간 반성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 뭐냐면 입에 자꾸 넣어주잖아. 아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 생각해봐요. 수험생들 막 살 찌고 오면 엄마 살 빼야 되는데 야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잘 치고 수능 치고 나면 다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대학 가면 여러분 안 빠져. 빠져. 대학 가면 안 빠진다니까. 그렇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렇게 나이 살찌잖아요. 네. 찌면 이게 사실은 이 체형 자체도 문제가 돼요. 체형이 달라져요. 맞는 그렇구나. 네, 그렇지. 예,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네네.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D자 또 뭐지? A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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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 근데 강 박사님은 나 C자. 배가 약간 나오긴 해도 박 박사님은 그래도 체형이 참 괜찮으신 편이에요. 키가 크시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다 치고 일단 네. 체형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 같은 뱃살이라고 해도 같은 몸무게라도 체형이 전혀 다릅니다. 네네.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쭉 연령대별로 체형을 살펴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복부하고 옆구리죠. 네. 그러니까 30대, 20, 30대는 살이 좀 쪄도 네.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음흠. 우리 아기들, 자궁 이런 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찌면 허벅지, 엉덩이 이런 골반 주변에 네, 많이 네. 찌게 됩니다. 근데 네. 생리가 마무리된 폐경 이후에 찌는 살들은 네. 여성 호르몬 자극이 끝났기 때문에 남자분과 똑같이 뱃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점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같은 체형, 우리 같은 체형이 있는 분들이라도 몸무게 비슷해도 실은 차이를 보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우리 어른들이 체형이 굉장히 굵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몸무게가 20대 평균과 60대 평균이 한 6kg, 7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체형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방하고 근육은 부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크기가 다르네 진짜. 그렇죠. 부피가 네. 같이 이렇게 대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그러네. 네네. 예. 네. 왜냐하면 네. 지방은 가볍고 네. 근육은 무겁기 때문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깃국을 끓여보면 살코기는 가라앉고 비계는 뜹니다. 기름 네. 덩덩. 멍멍 떤다. 그렇죠. 수영장에 가보면 맞네. 통통한 엄마들이 먼저 물에 잘 떠요.
그래서 실제로 체중을 예를 들어 줄였다 할지라도 5kg를 줄여도 지방 위주로 줄였다면 이게 5개가 빠지니까 굉장히 부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아. 그러나 예. 생짜로 굶고 그래서 이게 근육이 소실되게 되면 맞아요. 한 5kg 줄여도 남보기에는 한 2, 3kg 작게 빠져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젊었을 때하고 체중이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보면 체형은 굉장히 쪄 보입니다. 네네. 뭐 때문이냐면 이 부피가 근육은 무겁고 지방은 가볍기 때문이죠. 맞아. 네네. 그래서 나이살이라는 게 단순히 체중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네. 부피, 체형의 문제라는 것도 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그 살이 좀 막 이렇게 운동 막 맞아요.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분들이 이제 몸은 좀 쪘는데 몸무게는 좀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몸무게는 똑같은데 네. 이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예.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어. 그렇다면 그 살이 쪘을 때 많이 찌면은 뼈도 이렇게 늘어나서 골격이 좀 커지나요? 잠깐만 뭐라고? 잠깐 또 다시. 제가 예전에 다시. 대학교 때 갑자기 좀 살이 찐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게 좀 골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졌어요. 살이 찌면서 골반이 커졌다. 그게 뭔가 골격이 커지기도 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뼈는 일단 성장이 끝나면 커지진 않습니다. 네. 지방만 늘어난 거죠. 그렇죠. 커질 수 있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 늘릴 수 있는 것은 네. 근육하고 지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실은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오시죠. 그래서 만약에 80kg 여성이 왔는데 원장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드민턴 선수에서 한 70kg 나갔는데 10kg 늘었어요. 이런 분의 몸의 문제하고 네. 아이고 원장님 저는 시댁에서 약하다 싫어했는데 셋놓고 50kg짜리가 80kg 됐어요. 이분은 몸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나 폐는 네. 50kg일 때 그대로인데 네. 체지방만 30kg 늘었기 때문에 네. 심장, 폐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 마치 조그마한 차량을 자동차에. 뽑아놓고 큰 외제 고급승차 올려놓으면 엔진이 못 견디는 것과 맞아, 똑같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몸무게가 얼마였는데 네. 얼마로 됐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70kg이던 분은 80kg 뚱뚱해 보이지만 네. 그분은 그렇게 심장폐가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0kg인 분이 80kg 되면 아이고 숨도 차고 그렇죠. 호흡에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네, 관리 해결됐어요? 네. 근데 골반 돌아왔어요, 그래. 안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디 사이즈만 커지고 안 돌아왔어요. 아니 근데 그 참 관리를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나이살이다 아. 이렇게 좀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지 맞아. 스스로 네. 뭐 이렇게 해볼 네네. 수 있는 진단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부 지방이다, 네. 내장 지방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 남자분 기준으로 동양인들은 네. 90cm. 그러니까 인치로는 인치 90cm가 35.4인치 정도 되니까 90cm. 남자분이 줄자로 했을 때 이제 바지를 네. 이제 35, 6 이상 입는다 하면은 이제 복부 지방이 있다고 봐야 잠깐만 되겠죠. 보자. 강 박사님 몇 치세요? 예. 제가 78에서 올해 들면서 82로 넘어왔었어요. 전 이제 35.5. 이게 근데 그렇게 배가 나와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 몸은 네, 네. 35.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한 85cm 되니까 한 85. 한 2인치부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내장지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키에 따라서 다르니까 맞아, 맞습니다. 이제 네. 그 다른 증상들을 겸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진단 기준이 자가 진단표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첫 번째로 5,000보 미만으로 걷는 분들은 내장지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예, 5,000보 그러니까 한 미만. 3.5km 정도 5,000보인데요. 네. 우리나라 보통 한 3,000, 4,000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 10,000보 이상 걷기를 권하는데 10,000보 이상 걸으면 네. 살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낙타바늘 들어가는 낙타바늘 들어가고 어렵죠. 만보 이상 살찌기가 힘들다. 이게 재밌네. 예. 살찌기 힘들다. 그 두 번째가 이전보다 똑같은 온도의 차에도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어허. 물 먹는 양이 굉장히 줄어도 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증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추위를 많이 타거나 물을 네. 적게 먹어도 네네. 오호. 뭐 물을 한 1리터 이하로 먹게 되었다 이런 네. 것도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증거로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밥, 네. 세 번째로 밥, 네. 빵, 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심하다. 아. 이런 분도 있죠. 네. 고기를 먹어도 꼭 밥이나 면을 먹어야 먹은 것 같다는 분들. 잠깐만. 네. 원장님 안 그러세요? 아유 그럼 참고 있죠. 아니, 고기 먹고 밥을 먹어야지. 안 먹나요? 나 안 근데 먹으려고 밥 노력하고 먹고 막 있어요. 네. 또 빵은 노력을 먹어야 되고 디저트 네.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밥이나 면 같은 게 당긴다. 이런 분들 몸이 탄수화물에 중독된 건데 이런 분들도 내장 지방이 생기기 쉽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있죠.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똑같이 생활해도 아침에 피곤하고 네. 피곤해도 그게 잘 풀리지 않는 분도 있죠. 제가 그래요. 이것도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어떤 네. 결과를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코골이입니다. 코골이. 코도 좀 고래. 제가 제 코 고는 소리 깨거든요. 네. 큰일 났어. 그렇죠. 내장 지방이 생기면 뱃속에만 쌓이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찌는 부분이 이 목에 있는 인후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좁아지면서 코는 코골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수면무호흡증가 있다 그러면 어. 이분은 나이살로 생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뭐냐면은 식사하고 나면 막 조시는 분도 있죠. 힘들어요, 저. 네, 충곤증 아니고 1년 내내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란 게 에너지원이니까 먹게 되면 힘이 막 나야 되는데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졸리는데. 이런 사람들 인슐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에이, 다 졸리죠. 예, 누가 안 예. 졸려? 그래서 물어봐서 좀 졸리죠. 조금 졸리긴 하죠. 나이살 안 먹었잖아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나이살이 없으려면 안 졸릴 만큼 먹어야 돼요. 심한 분들은 운전하다가도 졸아서 사고 내는 분도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얼굴이 좀 갑자기 늙어 보인다. 이것도 얼굴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 섬유소들이 다 소실된 거니까 네.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나이살의 어떤 증거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정기검진 했을 때 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네. 그것도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가 많이 뚱뚱하다. 음. 나도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었을 때 몸무게보다 한 20% 이상 늘었다. 네.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제일 좋은 게 군대 갔을 때 몸무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키는 다 컸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수면하면서 일정 운동이 있을 때 네. 이게 자기의 가장 세팅된 몸무게로 봐야 되겠죠. 네네. 여성분들은 한 20대 초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때부터 20% 이상 늘면은 네. 몸에 부담 느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요 10가지 자가 진단 질문 중에 네. 한 3개 정도만 있다 이러면 네. 좀 나이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살 이상, 7개 이상 되었다 그러면 네. 이미 벌써 한참 진행되는 것으로 성인병 예방하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오늘 우리 나성훈 원장님이 나이살 빼주러 오셨어요. 얘기가 잘 들어보면 네. 분명히 솔루션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네, 뭐 음식도 진짜. 소식하시고 매일 뭐 운동도 가시고 하는데 네. 나이살은 정말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이 나이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이전보다 너무 잘 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굶어도 이제는 안 빠지더라는 거죠. 예, 예, 아. 맞아요. 젊을 때는 이렇게 뭐 한두 끼 굶고 좀 운동해주면 금방 맞아요. 빠지는데 네. 나이가 드시면 참 안 빠져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몸무게라도 더 이렇게 살이 많이 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왜 나이살이 찌는가 알면은 네. 이런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만약에 여러분 평소에 우리 먹는 평균적인 식사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런 식사량에서 매일 네. 라면을 네. 매일 2개씩 더 먹는다. 뭐 찌죠. 명절이든 뭐 휴가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찌죠, 살이. 한 3년만 해도 엄청 찌겠죠. 무슨 3년이에요? 무슨 3년이야? 드럼통. 한 석 달, 3주만 지나도 뭐. 네. 예. 근데 20대에 비해서 이제 이 노인들이 일일 대사량이 한 7, 800 정도 낮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라면 한 개가 보통 네. 4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뭐 더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 원장님, 네. 요즘 나오는 거 보면요. 600칼로리 되겠어요. 네, 있죠. 595kcal 네. 이러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800 정도가 기존에 떨어지면 매일 어른들이 라면을 한 개, 두 개씩 먹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 이전과 뭐 더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나이살 즉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그냥 자연히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먹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자꾸 살이 쌓이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살이 찌는 이유는 먹는 음식량은 그대로인데 소모되는 게 작으니까 네. 자꾸 몸에 그게 에너지를 못 쓰이고 네. 쌓이는 거죠. 예.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는 게 뭐다? 기초 대사량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 똑같이 먹어도 소모하는 게 작으니까 쌓이게 되고요. 네. 또 어떻게 막 굶어도 뭐다 살은 안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찌는 살, 먹는 것도 없는데 라면 한두 개씩 먹어서 찌는 이런 살, 이게 바로 나이살이죠. 어머니 아버님들께 이렇게 위로를 좀 해드려야 돼. 근데 사실 애들 있잖아요. 보면 명절에 애들 보면 얼마나 먹어요. 잘 먹죠. 근데 걔들 살이 별로 안 찌거든. 활동량이 많고 숨 쉬고 내쉬는 기초 맞아요. 대사량 자체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살을 빼는 것도 좋은데 나이 들어서 살 빼는 건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나이 들어서 살을 싹 빼버리면은 걱정이
폭삭 넣는 거 보여요. 이 말씀 맞아요, 드리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제가 이게 뭐 사업이 잘 안 되나? 이 이야기 한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 말씀은 좀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 왜 나이 들어서 좀 아까 소식하고 이렇게 몸은 좀 네. 좋아졌는데 네네. 얼굴이 안 좋으니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살이 좀 찌더라도 얼굴이 네. 보기 좋자 이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대와 40대 이후에 찌는 나이살은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뭐 정준하 이런 분이나 아니면 조영구 이런 MC들 보면 살을 빼가지고 몸은 20대 몸이 되었는데 얼굴은 그냥 할아버지 얼굴이 되는 거 예, 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 얼굴이 뭐 어른들이 살 뺀 건 좋은데 얼굴이 막 촌농처럼 흘러내린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이게 비참하다. 나이살하고 20대에 지는 뱃살하고 원인이 달라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10대, 20대의 비만은 많이 먹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쳐서 오는 병이죠. 네네. 그렇지만 40대 이후에 찌는 살은 부족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 기초 대사량이 대량이 떨어지고 부족하다. 네. 근육량이 부족해서 오는 거죠. 네. 네. 기운이라든가 혈액 순환이 부족해지니까 네. 체온이 떨어지니까 소모가 안 돼서 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먹은 것을 소모하는 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어도 뭐 금방 잘 찐다든지 굶어도 안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 체온처럼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물론 음식 조절해야 되죠. 네. 운동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거, 네. 네. 근육 네. 또는 뭐다 호르몬 네. 또는 우리가 부족해지기 쉬운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면서 해야지 그냥 맞아요. 생짜로 네. 굶고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 네. 골병 들죠. 골병 진이 들죠. 빠지죠. 예. 지방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만 많아져. 예, 다이어트, 예. 원장님 그 몸에 근육이 많아도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죠? 네. 예, 그래. 운동을 해야 그래서 되니까 진짜. 허벅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진짜 허벅지뿐만 아니라 진짜 이 근육이 중요해요. 네. 단기간에 또 살을 빼는 것도 안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지를 물론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지만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박사님 말씀처럼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야 이거 그래서 제가 맨날 자전거 타고 다리를 갖다 들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지? 발목만 올라갔나? 2017년에 큰 웃음 주시네요. 우리 강 박사님께서. 예. 아니 정말 뭐 이렇게 살이 찌는 원인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살을 뺀다 하더라도 보기 좋게 되는 경우는 안 돼야 될 텐데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건강하게 제대로 나이살 빼는 한방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는구나. 기다리세요. 이제 나오는구나. 네. 자 먼저 그 나이살 잡는 세 가지 비책이 있다고요. 네. 첫 번째 비책은 네. 해독입니다. 해독. 해독. 예. 예. 독소를 빼내는 것이죠. 네. 일단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체온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더운 데 가거나 추운 데 가도 36.5도라는 체온을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몸엔 자동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몸무게도 실은 네.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허. 적정한 지방을 저장하고 네. 근육에 에너지 쓰게 하는 그런 적정한 체중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 안에 독소들이 자꾸 끼게 되면 네. 찌꺼기가 끼게 되면 이 체중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허. 그러니까 오래된 뭐 이렇게 파이프에 뭐 물때라든지 찌꺼기 많이 끼게 되면 예. 자꾸 뭐다 물은 순환해도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은 것처럼 네네.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체중 조절한 시스템을 방해하는 큰 독소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정신적 독소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다이어트 적이 뭐냐면 식욕입니다. 식욕. 네. 네. 이것만 조절돼도 작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조절이 안 되죠. 네. 근데 이걸 가장 일으키는 식욕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다? 스트레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뭐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뇌는 일시적으로 네. 심리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먹히죠. 워낙 여성들 지금- 보면 예.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 먹게 되고 네. 그러면 먹고 되면 이게 뭐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폭식, 네. 과식. 아. 그러면 이제 막 조금만 힘들면 무조건 음식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음식 중독이 되는 겁니다. 나 지금- 난 자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가 본데. 난 자. 되게 허기죠. 배가 고파. 예. 스트레스인가 이것도. 예. 예.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 더 잘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없애야 될 독소가 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혈액 안에 있는 독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렇게 뭐 유해물질, 중금속 이런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지질,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다 높은 혈당, 네. 중금속, 찌꺼기, 어혈 이런 것들 혈액 안에 있게 되면 네. 혈액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살이 굉장히 잘 찌게 됩니다. 네. 그 세 번째로는 뭐냐면
워낙 우리가 과식 폭식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독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미 맞아요. 자기 처리용량을 넘어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뭐 소화불량, 변비 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은 우리 네. 몸에 독소로서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면 독이 빠져야 살이 네. 빠진다는 얘기죠. 해독인데 해독을 이제 독소를 일으키는 게 세 개. 스트레스, 네. 그리고 혈액 안에 있는 독소, 그리고 소화기관. 소화기관에 어떤 독소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대장에 보면은 네. 이게 좋은 장내 환경이 있고 나쁜 장내 환경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네. 기름이 많이 끼게 되면은 새는 장 증후군 이런 것도 있어요. 새는 장 증후군요. 릭 콜론 신드롬이라 가지고 네. 새는 장 증후군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많이 먹어도 독소가 자꾸만 들어가니까 아. 다른 성인병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유산균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의 대변을 네. 캔으로 팔아요. 장 건강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어주는 그 치료법도 있어요. 야.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말 독소를 이런 얘기를 이런 시간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 처음 듣죠? 저 처음 들어요. 그렇군요. 예. 아 근데 예. 요즘에 또 유명한 게 네. 뭐 해독 프로그램, 맞습니다. 뭐 디톡스 죽스 네. 이런 있죠, 것들도 있죠. 사실 효과가 되나요? 아, 좀 그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넣어주는 방법, 네. 나쁜 것을 빼주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유산균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좋은 장내 환경을 예. 진짜 넣어줍니다. 예. 예,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그리고 나쁜 걸 빼준다. 그래서 예. 뭐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마찬가지죠. 예, 예, 예.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뭐다? 과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주는 겁니다. 아, 휴식을. 강 박사님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사실. 네. 네. 막 그러니까 쉬라는 실은 거. 장을 쉬게 하는 거예요. 소식이 그 예, 일 1차 예, 원인이죠. 예. 근데 20대는 그냥 굶어도 좀 괜찮은데 네. 40대, 50대 분이 아, 나 좀 장을 쉬게 해준다고 네. 굶게 되면 네. 몸이 네. 소위 말대로 작살납니다. 진이 빠지는 네, 거죠? 그렇죠. 진이 빠지. 네. 그래서 오히려 무리하게 한의원을 많은 분들 중에 보면 아유 살 좀 빼려고 운동하다가 관절이 상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분들은 그 체력과 몸에 맞는 예. 장 건강법, 거기에 맞는 운동법 따로 있다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또 해독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 몸에 어떻게 독소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도 있나요? 있죠. 아, 네. 독소가 네.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네. 네. 물론 뭐 검사를 해볼 수도 있지만 가장 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첫 번째는 자신의 피부를 보는 법입니다. 피부. 아. 예. 네. 아니, 피부 깨끗한 분들 안에 장도 좋고 네. 독소가 없겠죠. 그래서 오, 예. 오. 그러니까 몸 밖으로 드러난 피부를 보고 안쪽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자꾸 원인 모두 가려움증이 있다든지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 이런 분들도 네. 실은 독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바깥쪽으로 드러난 혈관을 보는 것이죠. 예. 온몸에 혈액을 수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혀 밑에 있는 예. 혈관을 이렇게 뒤집어봐서 네. 그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독소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혀를 뒤집어봤을 때 이 예. 혀의 안에 밑에 있는 예. 정맥 혈관이 너무 두텁게 진하다든지 장갈래가 많이 벌어지면 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독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런 분들은 과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 아니면 뭐 과식, 폭식, 생활이 굉장히 어지러운 분들은 네. 그런 찌꺼기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인해서 열이나 이게 압력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혀 밑에 사혈을 해보면 네. 이 혈액이 굉장히 찌꺼기가 많이 나와요. 막 실 같은 게 엉겨서 나오죠. 진짜 잠깐만 해봐봐. 괜찮은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예. 비교가. 내 것도 보고 다 한번 둘 다 해보세요. 해봐요. 예. 아, 이거 두껍다. 진짜로. 진짜. 그렇죠. 여기는 가는데 그 두꺼워요. 색깔도 안 좋고. 꾸불꾸불하고 보기 싫어요. 선명한데 안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한 분은 혈액이 아무래도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혈액을 수송하는 관이 굵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혈액이 많이 수송돼야 되니까 굵어지고 네. 진해지고 어두워지죠.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 치료하기 위해서 예. 해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혀 밑에 사혈을 합니다. 예. 특수한 도구로 가지고 혀 밑에 사혈을 해서 예. 이 혀를 찌꺼기를 내보면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이나 아니면 식생활이 나쁜 분들은 네. 이상한 덩어리와 함께 실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네. 오늘 네.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겁이 나네. 못할 것 아니 같아요. 뭐 저 서비스를 한번 해주시면 아, 왜 그러세요? 방송 중이야 지금. 방송을 위해서. 제 지금 어지럽고 호기심다니까 지금 배고프다.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 원장님 이게 뭐 피가 이게 뭐 맑고 탁하고를 다 떠나서 네네. 아플 것 같아요.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네.
조그만 여중생들도 와서 하는 정도이니 이렇게 따끔하긴 하지만 못 참을 정도는 아니죠. 네. 네. 그리고 피해 양도 나오는 걸 보면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왜 양이? 일반적으로 맑은 피가 나오는 분들은 바로 지혈을 합니다. 그러나 예. 스트레스나 이렇게 착한 피가 있는 분들은 네. 작게 나오는 분은 일회용 커피컵 기준으로 한 2~3컵. 그리고 작게 나오는 분이 네네. 적게 나오는 분이 2~3컵. 그렇죠. 많이 나오는 분들은 뭐 5컵, 6컵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혈액을 수송하는 깨끗한 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뽑으면 문제죠. 네. 피는 소중한 건 자꾸 뽑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탁하고 지저분한 것들은 정리해주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지혈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찌꺼기 나가게 되면 몸의 어떤 회복 기준에 의해서 금방 되니까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피가 한 뭐 많은 분들은 5컵, 6컵 나온다면서요? 그 보고 안 놀라세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분이 있다. 네, 나쁜 네. 피가 빠졌다. 그렇죠. 예. 실은 시술을 하자마자 압력이 떨어지니 바로 증상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원장님 불을 더 켠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어깨가 가벼워요. 그래요? 네, 특히 화병 환자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너무 느낌이 좋으니까 너무 자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피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매주 매달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혹시 손에 들고 계신 게 이게 지금 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갖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여기 샘플을 가져왔는데요. 오. 요거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에 회전을 시키면 네. 이렇게 맑은 것은 뜨게 되고 맑은 게 뜨고. 탁한 것은 가라앉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아주 맑은 혈액. 예. 그러니까 위쪽에 좀 혈액의 맑은 부분이 보이는데요. 네. 이쪽에 있는 것은 탁한 혈액. 네. 고지혈증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혈당이 높거나 하는 분의 혈액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아도 혹시 그렇게 됩니까? 그럼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실은 요 위에 있는 부분이 기름층인데요. 예. 이처럼 혈액 안에 지질이라든지 네.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예. 아니면 당분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 넘치면 피가 탁하게 됩니다. 음. 이 혈액 속에 있는 이 지질은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몸 밖에 나가서 내장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혈액 안에 있던 이 탁한 기름이 예. 지방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부 비만도 네. 식후에 고혈당이 많아져서 네. 피가 탁해져서 생긴 그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감독님 저 보니까 깜짝 네, 놀랐는데. 저 정도 지금 왼손에 들고 계신 거. 네네. 저 정도 되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피검사로 얼마쯤 나오? 보통 이런 그러니까? 분들은 뭐 꼭 콜레스테롤만 기준은 아닌데요. 한 300 넘어가면 이런 식의 혈액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정상인데 네, 한 그럼 240 정도. 270, 300. 네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높은 건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탁하고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두 혈액은 실제로는 같은 분의 혈액입니다. 네? 아. 근데 왜 네. 이렇게 모르세요? 치료 전, 아. 치료하고 나서 맑아졌습니다. 와. 그래서 사람들은 혈액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겠네요. 놀라시죠. 진짜 그러네. 네, 저게 이제 사열을 해서 나온 피잖아요. 근데 효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사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무서워. 네. 사열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편하게 뭐 먹는다거나. 저도 한 표. 그렇죠. 예. 그 찔러서 피를 내고 하니 아플까 겁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독소, 네. 스트레스에 의한 독소 그리고 혈액에 의한 독소는 저렇게 사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가장 하는 처음 시술이죠.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독소들은 우리가 생활하는 먹는 거, 네. 뭐 과식, 폭식 이런 걸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내 독소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또 나름 있습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쁜 식생활에 의해서 생긴 분들은 네. 장내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네. 저희는 그 밥 대신에 네. 당이라든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네. 한약재, 네. 그걸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하는 네. 벽곡법이라고 하는 치료법을 실시를 합니다. 벽곡법. 네네. 예. 말이 좀 어렵죠. 아 무슨 저기 무슨 무협 영화에 네. 딱 필살기 같은 거예요. 벽곡법.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그 벽자란 말이 상감 벽지할 때 멀리 떨어지다 할 때 벽자입니다. 네. 곡은 곡시의 곡자죠. 어허. 그래서 옛날부터 산에 가서 수도를 할 때 네. 음식을 잘 안 먹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거나 네. 아니면 중병을 치료할 때 쓰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즉 밥 대신 음식 대신에 네.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용식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쉬게 만들면서 네, 네.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쓰는 약들이 네. 피난대도환이라고 하는 약을 씁니다. 피난 대도환. 예, 뭐 이름도 보면 피난 갈 때 살아날 수 있는 큰 도.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인데요. 네. 주재료가 네. 단백질 콩하고 콩. 한약재입니다. 어. 그러니까 단백질과 기운, 당 이런 건 공급을 하면서 네.
몸이 처지지 않게 특히 40, 50대 분들은 몸이 축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기운을 공급하면서 당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피난 갈 때 급히 피난을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취사되거나 재료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때 가져갔던 약재가 피난대도환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음식보다도 약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몸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도 좋습니다. 관장도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와 함께 몸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벽곡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네. 에너지는 공급하면서 장을 쉬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자기 안에 있는 장내 독소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벽곡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그 이제 첫 번째 비책으로 해독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 사열도 말씀해 주셨고 네. 방금 뭐 약재도 말씀해 주셨고 한데요. 자, 만병의 근원 나이살을 잡기 위한 한방 솔루션 두 네. 번째는 뭔가요, 원장님? 네. 두 번째 솔루션은 네. 해독 다음에 보기입니다. 보기. 기운을 자, 보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소를 뺐으니까 그럼요. 기운을 보충한다. 네. 아까 20대의 어떤 다이어트는 기초 대사량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많이 소모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게 먹어주면 좋죠. 절식 다이어트. 네. 그러나 40대 이후에 호르몬도 부족하고 근육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전이 부족한데 막 굶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네. 몸이 되게 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관절도 상하고. 그러니까 20대가 죽자고 운동을 하면 네. 진짜 다이어트가 됩니다. 40대 이후에 죽자고 다이어트하면 죽죠.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이후에 나이살 다이어트는 네. 몸에 부족한 기운, 호르몬, 또 혈액순환이나 기초장 높여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약을 쓰면서 하는 보약 다이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량을 늘려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산삼약침, 네. 코르셉 매선 이런 걸 쓰게 됩니다. 그 산삼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나이가 드시면 네.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하체에 있는 근육이 소실되면서 몸에 열이 위로 뜨게 되죠. 네. 갱년 여성들이 홍조를 앓는 것은 다 그것 때문이죠. 네. 위로 열이 뜨면 머리는 뜨거워지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나 하복부는 차가워집니다. 네. 손발 차가워지죠. 네네네. 그래서 위로 열이 뜨게 되면 아래쪽에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복부 쪽으로 지방이 굉장히 잘 정체되기 쉽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온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기운을 순환시켜주면 복부에 있는 나이살이 굉장히 잘 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지방을 잘 녹일 수 있는 성분 그리고 기운을 보충하는 산삼 같은 거에서 추출물을 뽑아서 네. 특수한 혈자리에 놓게 되면 네. 이것들이 뭐다 혈액순환도 높이고 기운도 보충해서 나이살을 잡는 아주 빠른 방편이 되죠. 복부 코르센 배선 이건 뭡니까? 20, 30대는 이제 뭐 이렇게 피부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살을 빼도 배가 좀 처지진 않습니다. 네. 근데 50대, 60대 어른들이 살을 빼게 되면 살은 뺐는데 이 처지고 예. 좀 늘어진 뱃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 코르셋 매선은 이 나이살이 잘 찌는 복부, 옆구리 이런 부분에 녹는 실을 수십 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게 녹으면서 엘라스틴이나 이런 탄력 섬유를 만듭니다. 네. 즉 우리가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우리 이 체형 보조 속옷 같은 걸 입으면 이렇게 쫙 조아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체중도 줄이지만 탄력을 회복하는 그냥 시술들이죠. 네. 요새는 이제 얼굴 같은 것에서 얼굴에 리프팅이나 탄력을 주는 방편을 많이 쓰는데 네. 저희 병원서는 복부나 옆구리 쪽에 써보니까 굉장히 뭐다 체형이 잘 줄고 좋아요. 그래서 임신이라든지 출산 이런 걸 거치면서 좀 늘어진 어떤 네. 그런 복부 지방에는 딱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제 알아봤는데, 예, 아까는 독소 빼고, 네. 보기. 보기하고, 네. 이제 세 번째. 독소는 빼고 부족한 거는 채우고 네. 하는데 세 번째 솔루션 궁금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솔루션은 활혈입니다. 혈액을 활동시킨다. 쉽게 말해서 네. 혈액순환을 높인다, 체온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체온도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탁해지고 독소 쌓이는 것도 순환율이 떨어지니까 네. 자꾸 정체되는 것입니다. 네네.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몸의 대사 기능은 12%, 네. 면역은 한 30, 40%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체온 면역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혈압,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성인병도 오지만 살이 잘 찌게 되죠. 반대로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네. 체온이 면역 기능은 한 서너 배씩 올라간다 그러죠. 네. 그러면서 또 뭐다 살이 잘 빠지고 또 뭐다 잘 유지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나이살을 치료할 때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기초대사 높이는 중요하죠. 그래서 네. 병원서 너무 낮은 분들은 이렇게 체온을 올리는 약도 쓰지만 네. 뭐 신부 온열 치료 또는 뭐 뜸 같은 것들을 자주 뜨면서 네, 네, 체온을 네. 올립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좀 권해드리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다? 반신욕이나 자기 몸에 맞는 목욕법 좀 알려드리죠. 네.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는 하체 근육이 자꾸 나이가 되면서 시들어가니까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네. 올리는 그런 하체 운동, 뭐 스쿼트라든지 실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네. 다이어트는 무조건 장기전이다. 그리고 40대 이후에 체중 조절할 때는 운동만으로 뺀다는 거는 꿈도 꾸지 마라. 네, 운동보다는 식이요법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근데 네. 원장님 제가 시원하네요. 네. 시원하게 되셨네요,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네. 들면 음. 식탐이 늘어요. 아, 근데 그리고 또 잠이 없으니까 네. 늦게 자면은 밤에 TV에서 한 11시 되면 라면 선전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명절도 막 지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물도 많이 들어와. 또 집안에 있으면 그게 또 자꾸 맞아요, 보인다? 맞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빼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었어요. 네. 네. 그첫 번째 제시하는 방법은 네.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식사법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해요?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제일 식사법 중에 제일 문제가 과식. 네. 한 번에 뭐 빨리 먹죠, 또 그 속식 빨리 네. 먹는 네. 거. 그다음에 짜게 먹는 거. 네, 염식. 그렇죠, 그렇지.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의식적으로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릇들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릇을 줄인다. 네. 아하, 예. 큰 그릇에 네. 작게 담으면 네. 뇌는 뭐 작게 먹으면 뭐다? 다 먹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끼니에 더 폭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릇 자체가 작으면 네. 바닥이 보이게 되면 뇌는 먹었다고 인지를 합니다. 어허, 그렇죠. 그래서 실은 밥 양을 큰 그릇에 작게 담는 것이 아니라 네. 작은 그릇에 좀 다 넘치게 담아주면 보기가 좋죠. 네, 네, 네. 여기 있는 그릇은 이제 다이어트용 밥그릇인데요. 다이어트용 밥그릇. 보통 네. 이런 것들은 보면 밑에 예. 이렇게 파놨습니다. 아. 쏙 들어가게. 그래서 실은 깊이가 낮네. 그렇죠. 그래서 한 반 정도 먹으면 바닥이 보이게 되죠. 예. 근데 뇌는 예. 이것을 뭐다 다 먹었다고 인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릇을 쓰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들은 뭐다? 네. 그 계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일회용 종이컵을 이용하는 것이죠. 종이컵은 어떻게 해요? 아, 네. 종이컵 다이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종이컵이 있으면 네. 아침이나 점심 같은 경우에는 어울려서 식사를 할 때 네. 요 한 컵 정도의 밥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뭐다? 야채나 반찬은 한 컵 이상. 네. 그리고 단백질, 계란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들은 반 컵 정도. 어. 그러니까 컵을 3개 놓고 네. 밥 양을 한 컵 가득. 네. 그다음에 야채는 좀 한 컵 이상. 네네. 그리고 뭐다? 다른 단백질은 반 컵 정도 하면 네네. 참 재밌게도 그 정도 먹으면 딱 숟가락에 놓입니다. 어. 또는 넘쳐도 뇌가 인지를 합니다. 지금 네. 내가 먹어야 될 기준보다는 2배, 3배. 음. 보통 우리 먹는 양이 측정이 되지 않아서 네. 실은 뭐다 과식하는 경우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 뷔페 그래서 가면 실제로 설정 안 되죠. 거꾸로 식사법의 1등은 뭐냐면은 그릇을 줄인 거죠. 밥 양보다는. 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식판 같은 걸 쓸 때도 네. 거꾸로 식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식판을 보면 밥을 담는 부분과 국을 담는 부분이 옆에 있고 위에 반찬 예, 담는 예, 세 군데가 있지 그렇잖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밥 식판. 담는 곳에 밥을 담는 게 아니고 반찬 담는 좀 작은 곳에 밥을 담습니다. 그런 그리고 방법이 있네. 나머지 야채나 이런 그러네. 것들 큰 것에 네. 하면 실은 네. 시각적으로 뇌가 자동적으로 좀 적게 먹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식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식판이 이렇게 있으면 그잖아요. 네. 밥을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이용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숟가락을 쓰지 않고 젓가락만 가지고 식사를 해보시면 네. 훨씬 적게 먹게 됩니다. 오. 첫 번째로 우리 짜게 먹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혈압 있는 분도 그렇고. 네. 그런데 국을 먹게 되면 네. 항상 짜게 먹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젓가락만 가지고 먹게 되면 네. 반찬들을 먹게 되고 국도 건더기만 먹게 되기 때문에 네. 생각외로 짠 연분이 많은 국을 잘 안 먹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천천히 먹게 되죠. 음. 그래서 실제로 김밥, 네. 주먹밥 이런 것들이 네. 해보면 빨리 먹지 않습니까? 네, 네. 완전 다이어트에 나쁩니다.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천천히 먹으려고 할 때 뭐다 숟가락 말고 젓가락만으로 먹는 것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이 강력한데요. 네.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제가 밥을 천천히 씹고 있는데요. 목이 벌써 넘겨요.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나는 밥을 천천히 씹었는데 모기만 알아서 땡겨간다. 네. 어.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입이 식으면 목이 이렇게 삼키도록 네. 신경계가 학습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의식으로는 이 씹는 속도를 떨어뜨려도 목이 삼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밥과 반찬을 우리 함께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꾸로 밥을 먹고 한참 있다가 반찬을 먹고 네. 그다음에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각각을 분해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밥을 먹으면 네. 젓가락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손을 무릎에 붙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입에 씹어도 네. 목이 삼키질 않습니다. 그 반찬이 들어와야지 삼키죠. 그러니까 네. 손이 무릎에 붙어 있으면 뇌는 손이 떠 있을 때처럼 이렇게 삼키는 그런 신경계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밥을 먹고 손에 무릎을 붙이고 다 먹고 나면 다시 반찬을 먹고 젓가락 놓고 이렇게 해보면 네.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네. 천천히 그리고 또 뭐다 반찬을 밥 없이 먹게 되면 짜게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문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 방법 괜찮네요, 네. 진짜.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좀 잘합니다. 만약에 근데 아기들은 잘 안 돼요. 학생들. 애기들한테까지 네. 꼭 그럴 필요 있을까요? 네. 그러나 근데 꼭 해야 된다면 네, 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왼손으로 먹게 만듭니다. 저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먹게 되면 네. 아무 속력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왼손으로 먹게 맞아요. 만들어 보면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밥량을 줄이기보다는 밥그릇의 양을 줄인다. 밖에 먹으면 뭐 컵이라 이런 계량되는 것들을 가지고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거꾸로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것이 아니고 젓가락 가지고 진행을 해본다. 네. 세 번째가 네. 젓가락을 쓰되 네. 밥을 먹고 손을 붙인다? 내려놓고 예, 예. 또 밥을 반찬을 먹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밥 먹고 반찬 먹고 완전히 하나를 끝내고 나서 다음 단계 넘어가 보면 훨씬 손쉽게 네. 식사량도 줄이고 먹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폭식, 과식, 염식을 네. 끊는 네. 가장 좀 쉬운 방법들이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제가 저 다이어트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해보면 네. 이게 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네. 또 오른쪽 뇌가 좋아진다 해서 했는데 왼손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식당 가면 왼쪽 끝에 앉으셔야 돼요. 오른쪽 있으면 이게 부딪혀. 오른손 자리하고. 맞아요. 왼손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이러더라고요. 그 운동 처방해 주시는 분이 하루에 먹는 양이 100이라고 쳐요. 그럼 이걸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지 말고 네. 좀 더 잘게 나눠서 적은 맞습니다. 양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운동 선수시죠. 예, 예. 그래서 이름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끼니 분할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 분할식. 끼니 분할식. 끼니 분할식. 한 끼니를 분할해서 먹는 거죠. 쉽게 네. 말하면 보통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분도 있고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 먹는 분도 있는데 네. 한 끼에 평균 먹는 양을 3분의 1씩에서 여러 번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 3식 하시는 분들은 5식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점심 때 먹던 밥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한 3분의 1만 먹고 네. 4시 정도 되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그렇죠. 네. 계란 같은 걸 한 2개 먹는 거죠. 네. 아우, 맛있겠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식사량을 좀 줄이고 또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이렇게 네. 한 번 먹던 양을 줄이게 되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높은 당이 올라가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똑같은 칼로리인데도 분할을 하게 되면 임계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은 네. 시간을 체크를 해서 한 번 먹던 양의 한 3분의 1 정도를 네. 두 번으로 나눠 먹어보면 훨씬 보다 적은 노력, 특히 네. 또 별다른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도 소식 효과를 가져와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공개 클리닉웰 여러분의 날짜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우리 원장님께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네네. 한 말씀 당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원하지 않아도 100세가 사는 시대가 곧 눈앞에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나이살을 다이어트하는 것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이살 잘 관리하셔가지고 건강과 젊음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뭐 제일 좋은 덕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여름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해 계획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됐다. 네. 수정을 하면 됩니다. 안 됐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안 해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뭐 다시 수정해서 그죠? 네. 조금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올해는 나이살을 꼭 잡는데 좋은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버드나마 한의원 나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